박수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영입니다. 자, 여론조사 최근 추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언론의 일부 언론에서 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설 연휴 TV 토론 이전의 상황입니다. 예.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확연히, 승세가 굳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연히요. 앞서는 게 많다. 그 말입니까? 지난주에 21개가 있었는데 19개가 앞섰고요. 예. 여론조사 안에 보면은 ARS라고 해서 기계가 물어보는 게 있고 사람이 면접하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ARS는 그동안에도 계속 이기고 있었고 설 연휴 이후에 나온 거 보면은 6%에서 최대 11%까지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면접조사는 야당이 좀 불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면접조사는 윤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져서 설 연휴 끝나고 한 여론조사는 4 내지 6% 정도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 것들도 분명히 있고 면접은 그렇죠. 면접은 아직 완전하게 승세를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예. ARS는 오차 범위 밖으로 완전히 벌어져 있고 이게 추세를 봐야 되는데 예. 지난주 지지난주에 비해서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게 팩트다. 이런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윤 후보는 일단은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은 모습이지만 안 후보는 나는 당선이 목적이고 목표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의원님은 어떻게 이 단일화에 대해서 보고 계시는지 저는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단일화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1번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2번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확실하게 이겨야 되고 그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압도적으로 즉 10% 이상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거든요. 이 180석 가까운 여당을 이제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2, 3% 이겨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10% 이상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명확한 정권 교체. 그걸 하려면은 안철수 후보와의 그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대표가 한 사람 반대한다고 그게 안 될 일은 아니고요. 저는 관건은 우리 쪽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께서 이 대선의 의미, 시대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느냐. 이 내로남불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완전히 폭망시켜놓은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안 대표가 통 크게 조건 없이 단일화를 해야 본인도 정치적 자산이 있는 거지. 이번에 10% 미만으로 져버리면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대선 때도 안 후보가 결국 완주에서 20%를 기록하긴 했거든요. 그럼요. 그때는 20%인데 지금은 여론조사 보시면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선거비용 보존도 받기 어렵게 되고 앞으로 미래의 정치적인 자산이 없습니다. 본인이 당선을 목표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조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설득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아니 설득보다도 본인의 결심, 시대적인 흐름 이걸 본인이 판단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주 광주를 찾아서 민심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또 광주에서 여러 가지 행보 중에 조금 난감한 일들도 좀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런지요? 일단 지금 TK, PK 충청에서 이기고 있거든요. 호남은 우리 당이 계속 10% 두 자리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곳인데 이번에 윤 후보는 지금 20% 가까이 지금 목표를 하고 있고 25%로 목표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호남의 2030 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2030들이 적극적인 지지로 지금 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인, 부인, 장남, 소위 본부장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쌍욕, 대장동 비리, 그다음에 김혜경 씨의 법카 소고기와 법카 초밥, 그다음에 아들의 도박 문제하고 특혜 입원 이런 그 불공정한 부분에 대해서 2030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2030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승리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PK 쪽은 단속이
지지세 결집이 끝났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 여론조사는 53대 33으로 나왔는데 예. 그거가 이제 박형준 시장 당선될 때 64%. 거긴 모자라잖아요. 뭐 10% 정도 모자라고 있는데 저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할 거거든요. 한 7% 정도 나온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이 이게 정권 교체를 원하면서도 우리 당을 지금 하지 않고 있지만 사표를 만들어서 정권 교체에 방해가 될 거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우리 윤석열 사람에게 주자. 돌아올 거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원래 또 토론이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지금 뭐 8일이 안 된다. 정치 편향성 그 중개사 JTBC에 그리고 또 윤 후보의 건강도 이유 들었는데 글쎄요, 이게 언론에 보이는 걸로 건강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뭐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냐라는 소리들이 나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사자 토론 날짜를 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드냐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날짜에 집착하는 모습이죠? 날짜에 집착한 건 아니고 이건 전부 좀 네거티브에 해당하는데요. 예. 방송사 토론하실 때 보시면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편파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종편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함께 공동 중계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왜 특정 회사, JTBC라고 하는 특정 회사가 주관하는 토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토론의 수도 많지 않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저는 마땅히 저희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처럼 예. 특정 회사 주관이 아니라 공동 주관이 맞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고 날짜도 정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애초부터 이제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것이 이제 목표였다는 거죠. 날짜 자체를 피하기보다는 방식이. 당연히 공동으로 주관해야 편파성 시비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전에 윤 후보가 얘기하길 정치를 싫어하고 또 등판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곧 등판설도 나오고 있고 또 제2부속실을 없앤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도 지금의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윤 후보가 얘기했던 것과는 좀 대조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김건희 씨는 뭐 등판설이 아니라 이미 등판을 한 겁니다. TV에 나와서 예. 그 사과 방송할 때 이미 등판을 한 것이고 실제로 선거운동하고 돌아다니는 김혜경 씨보다도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 높은 건 잘 알고 있으실 거고요. 예.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김혜경 씨가 아예 TV는 물론이고 지역도 돌아다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본부장 리스크, 부인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예. 법카 소고기, 법카 초밥, 그다음에 뭐 차량, 그 관용차 이용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의료법이나 감염법 위반, 대리 처방받은 거 이런 부분들은 네. 단순히 도덕적인 리스크가 아니고 현행법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가진 도덕성에 관한 시비하고는 완전 별개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 쪽에 김혜경 씨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까지 그 대선 운동을 좀 자제하자. 이게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뭐 앞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시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걸 투트랙으로 갈 수는 없나요? 꼭 이렇게 이제 정치 신인들한테는 좀 상당한 제약이 될 텐데요. 정치 신인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거 이게 자기 선거운동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걸 뭐 별개로 볼 이유는 없고요. 네. 뭐 지역에 경로당을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그러면 본인 얼굴도 알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완전히 분리돼서 한다. 이건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에 9대 공약을 발표했고요. 윤 후보는 이미 발표를 했는데 보면 비슷합니다. 뭐 같은 것도 많고요. 우리 부산의 현안이니까 같은 건 나쁘지 않은 것이 어느 쪽이 되더라도 부산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밖에 우리 윤 후보는 예타 면제, 예. 그다음에 사업여행 부산 이전, GTX, 탈원전 폐기 이런 이재명 후보와 차별되는 정책들도 많이 내놓은 상황이고요. 예. 당선이 되면 여당의 국회의원이 15명이나 있는 부산이 되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의원 15명. 네. 그 윤석열 후보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공약들 추진하기가 용이하겠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고 투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원내 의석수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요.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민주당은 뭐 3석밖에 안 되고 우리 15석인데 여당 대통령이 나오면 여당 의원이 15명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한 프리미엄이죠. 예. 이제 뭐 가까워질수록 또 인터뷰할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